안녕하십니까? 1968년에는 특수훈련을 받고 북팍공작원으로 북한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. 그리고 지금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주연입니다. 여자들은 너무 싫어하고 남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잊으면 안 되는데 잊혀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의 형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였는데요. 우선 형님들이 저희는 군대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군대를 가시기 전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. 예. 괜찮죠? 예. 네네. 알겠습니다. 우선 자기 소개를 먼저. 예. 저는 75년 2차 75년도 10월 달에 모집이 당해서 가게 됐습니다. 네. 성함이 이연호입니다. 연호 형님. 그리고 또 저는 79년 1차 최정국입니다. 예, 정국이 형님. 우선 연호 형님부터 네. 이제 어쨌든 가신 거잖아요. 예. 속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북팍공작원으로 네. 알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군대를 가시게 된 거잖아요. 예. 어떤 경유로 가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갈 때 75년도 고양시에서 제가 가게 됐는데 일단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오는데 네. 동네 한 친구가 이렇게 뭐 아주전자라는 데를 취직하면 한 4천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. 갈 생각 없냐? 이런 생각에서 사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예. 상당히 큰 돈이었었어요. 75년도라고 아까 그러셨죠? 예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사실 뭐 젓가락 꽂을 땅 한 평도 없고 형제들은 많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집 나 하나 가서 부자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모집책한테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게 된 겁니다. 그러면 정국 형님은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?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. 남산에 놀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후암동 병무청 지나가는데 네. 그 모집 공고, 해병대 이런 뭐 공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보고 내려가는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분이 군대 가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군대 가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더니 좋은데 취직할 때 있는데 해보겠냐고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누군 줄 아시고 제가 간다 안 한다 할 수 있냐 그래갔더니 자기는 국가에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쌍화차 한 잔 시켜주고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돈도 많이 주고 6개월만 교육 받으면은 사복 근무하고 또 거기서 일정 기간에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면은 좋은 데 취직한다고 남산에.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있었어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데 근무한다고 하고 또 돈도 퇴직하고 할 때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에 돈을 준다고 해서 1,000만 원과 3,000만 원 갭이 아주 크시네요. 그게 가난하다 보니까 집안이 망해가지고 또 돈 많이 준다고 하다 보니까 입사하게 됐습니다. 그때.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북팍공작원이라는 게 사실은 군인들로 알고 있었는데 두 분 형님들은 군대를 가신 게 아니네요. 군인이 아니고 취직을 한 거죠. 처음에는 그렇게 갔죠. 그러면 이제 아주전자 실업이라는데 취직을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란 그렇죠. 얘기잖아요. 그렇죠.
그러면 내가 그분들이 가자고 하는 거는 그럼 아무나한테 다 가자고 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그 인원을 뽑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는데 그게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뭐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. 우리 시대에는. 그게 시험은 안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 잘하냐 못하냐 그게 뭐 저는 마라톤 하고 했었으니까 저 달리기 잘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저기 맞는다고 교육받고 할 때 또 우리 시대만 해도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. 학교 맞아요. 다닐 때. 그러니까 그 교육 받는다는 거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군사 교육을 시킨다 그래도 취직하고 일반 좋은 회사나 가면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했죠. 또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못 믿었는데 네. 저희 우리는 그 또 신체 검사를 해야 된대요. 저 같은 경우는 국립의료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 까만색 그 집차로 기억해요. 제가 생각할 때. 근데 시청 앞에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막 그 교통 그 위반하고 가는데 경찰이 거수경례 이렇게 하니까 저는 경찰이 하니까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. 저는. 그러니까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 중앙선을 탁 예, 시청 앞에서. 시청 앞에 돌아가는데 맞거나 걸리질 않고 예, 경찰이 오히려 인사하고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니까 그만큼 힘이 세구나. 예, 그래서 그분이. 믿었죠, 저는. 그래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신원조에 뭐 8촌까지 부역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저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저기 옛날에 뭐 6.25 때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협조를 했거나 한 게 8촌까지 있으면은 절대 못 간다고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데 취직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. 아니 그렇게 사돈의 8촌까지를 이렇게 다 보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도?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저기 그 좋은데 기관에 가는 걸로 생각했죠. 요원으로. 뭐 이제 우리 저 후배님은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주 광탄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고 왔어요. 근데 이제 그 같이 가려고 했던 친구 한 명이 그냥 반 그 친구 그 삼촌이 네. 그 좀 그때 당시에 군 그 좀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. 네. 정보사에.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너무 대우가 좋은 거예요. 대우가.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삼촌한테 물어봤더니 그 모르더라고요. 삼촌도 잘.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민기적 하다가 그냥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보자. 그래가지고 금천 그때 당시에 이제 금천역에서 그 집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죽어도 좋냐 딱 내리더니 죽어도 좋냐 그러니까 그 죽어도 좋냐는 소리에 약간 좀 기가 눌려서 멈칫멈칫하는데 타고서는 판교로 와가지고 이제 판교에서 최종적으로 다 거기서 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가 보니까 집합 장소였었더라고요. 전국에서 그 모집 책들이 일명 그때 당시에 돼지 장사라고 그랬는데 1인당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그 포섭을 해서 글로 다 직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그 합격 불합격을 해서 가게 된 거죠. 그러면 그렇게 모은 상태에서 불합격되는 사람도 있었던 예, 있었습니다. 불합격된 사람은 그냥 집으로 바로 가고 합격되는 사람들만 예, 모여갖고 이제 다시 또 가는 그런 거죠. 저기 뭐야 신원조회 끝나고 네. 이제 모여서 최종적으로 가는 날 그 판교에 가면 그 금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. 네네네. 거기에서 바로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체력 검사를 또 해요. 모여서 예, 그래가지고 멀리 던지기, 뭐 턱걸이,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은 못 갔어요. 저희 때는. 그러면 서류상에서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죠. 그리고 또
뭐 여러 가지 체력 검사에서도. 못 가는 예. 사람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걸어서 최종적으로 모이셔야지만 갈 수가 있는 예, 그런 그랬어요. 과정을 예. 할 수가 있었네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가 아니라 그 아주전자라는 곳에 취직을 하신 거네요. 그렇죠. 우리는 그 아주전자라는 그 저거만 있었지, 뭐, 기관원, 특수기관, 정부 특수기관 요원으로 취직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었어요. 그 뭐 군대 간다든가 뭐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.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그렇게 모이신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?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지금 이 후배님이 얘기했다시피 최종 선발이 돼서 이제 떨어진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거기서 청량리 와서 기차 타고 이제 강릉에서 내려서 다치차를 타고 가는데 뭐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한참을 좌우지간. 그 이제 다 왔겠지 뭐냐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얼추 초입에 들어가니까 뭐 작살 훈련장이니 뭐니 뭐 이름도 이상하게 뭐 개발단이라는 얘기가 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산을. 뭘 개발하고 그러는 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뭐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조금씩 하면서 뭐 외출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휴가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한 번에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열흘이고 보름만큼씩 한 가지씩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전부 안 되는 거고 그냥 3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는 바람에 집에 갈 사람 손 들으려니까 다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우회로다가 그냥 편입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선배들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네.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하늘 같은 선배들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랬었어요. 그러면 거기 가서는 군대라는 걸 인지를 하신 거예요? 아니 군대에도 난 뭔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. 개발하는 예, 회사다. 개발단이라 그래가지고 뭘 개발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. 그럼- 처음에는. 그러면 정국 형님은 저는 판교에서 모여가지고 네네. 그 가는 과정은 선배님이 얘기한 거 비슷한데 네. 청량리에서 그 야간 열차 타고 강릉에 도착해요. 그러면 아침에 도착하는데 대개는 예를 들어서 그 군대나 이런 데서는 훈련사면 논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참 강릉에서 속초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38선 휴게소가 있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걸로 넘어가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 군대 훈련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우회 쪽으로 가니까. 그게 고성까지 가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민가가 없어요. 거기서부터는 그 안으로 쭉 가는데 그 황량하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성대리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길 지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좌우측으로 다 훈련장이 있는데 뭐 그 공수 막타워도 있고 그 순환비행장 축소해 놓은 것도 있고 평양 시내 뭐 이런 뭐 유격 훈련장 이런 게 쭉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견습대라고 이제 3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에 내리니까 여기는 주변에 다 지뢰밭이래요.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들어갔는데 다 선글라스 까맣게 쓴 군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아무 계획 없듯이 그냥 군복 비슷한 작업복 같은 걸 입었으니까 우리는 뭐 군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때만 해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. 뭐 계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했다가 네네.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저희들보다 네. 뭐 한 30대 이렇게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19살이었으니까
그 30 먹었으면 아저씨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아저씨라고 그랬다가 거기서 반 죽도록 맞았어요. 아저씨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전부 씨앗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간다고 이런 생각 자체를 전혀 못했죠.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인가 있는데 거기 그 우리 그 견습대 막사 말고 위에 그 따로 된 그 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나이 먹은 뭐 한 3, 40대 그 머리 기른 분들이 교육을 받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중앙정보부 그 납치팀 교육을 받던 그런 요원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저는 그래서 군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 보고 이 만났는데 이렇게 화장실 가고 위에 청소를 우리가 해줬어요. 하는데 너 여기 왜 왔냐고. 여기 다 이북 가는 사람이라고.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쫄았죠, 진짜로. 그때 당시에는. 그러면 그때 처음 이제 여기가 이상한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도망갈 생각을 못 했어요. 다 지뢰밭이라고 하고 도망가다 걸리면 뭐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도망가겠어요, 그 나이에. 그러면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뭐 두 분 형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렵거나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집안을 좀 돕거나 좀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그런 조금이라도 좀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가시게 된 거고요. 예. 예.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류서부터 이런 전형도 있었고 그렇죠. 근데 들어가실 때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셨었겠어요. 그렇죠. 아니 저 자부심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우선 이제 돈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거기 이제 그 부대 안에 거기 그 개발단 안에 딱 들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쁜 것도 못 하는 거예요. 스틀러면 맞지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나올 때까지 참 진짜 지옥이 말로 지옥.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훈련과 그 교육과 구타. 뭐 하여튼 뭐 그거 생각하면 지금이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같아서는 진짜 뭐 캄캄했죠. 예, 캄캄하고 진짜 고향 생각 많이 했죠. 그러셨겠어요. 아닌 게 아니라 밤에 보쳐 쓰다가도 네. 동해 바다 그 울릉도 아니 저 오징어 배 보고 고향 생각 많이 하고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. 혹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그 요즘에 기업에 한 3년 군대를 대신 갔다 온다는 그런 거하고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또 이 형님들이 가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경험을 하시고 당하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?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해서 가셨다라면 과연 견뎌내실 수 있었을까요? 이 형님들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.